싸늘하다. 뭔가가 나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다. 수백 개의 시선이 느껴진다. 뭘까? 그 정체는 오늘의 주인공 바로 가리비입니다. 가리비는 껍질 테두리를 따라 100개에서 200개 혹은 그 이상의 눈을 가지고 있죠. 좁쌀만한 크기의 파란색 눈들이 줄지어 있는데 사람처럼 사물을 뚜렷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빛과 그림자, 움직임을 감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가리비가 일본어로 호타테라고 하는데요. 돛범, 설립, 돛을 세운다는 뜻입니다. 헤이안 시대 고문원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가리비가 바다 밑을 이동할 때 껍데기 한쪽을 돛처럼 꼿꼿이 세우고 바람과 해류를 타며 항해한다. 그래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낭만적이네요. 그런데 실제로는요, 포식자가 다가오면 껍데기를 뻥 닫으면서 물을 제트기처럼 뿜어내고 도망가는 겁니다. 항해가 아니라 도주죠. 그 도주를 위해 눈이 200개나 있는 거고요. 불가사리 같은 포식자가 멀리서 다가오는 걸 이 눈으로 먼저 잡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냅다 튀는 거죠. 그런데 이 도주를 위해서 가리비가 준비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폭발적인 에너지예요. 순간적으로 물을 뿜고 튀어나가려면 많은 힘이 필요한데요. 가리비는 그 에너지를 폐각근, 그러니까 관자에 잔뜩 비축해 놓습니다. 그 에너지의 형태가 바로 글리코겐. 이게 분해되면서 당분이 되죠. 그래서 도망치려고 쌓아두고 있는 힘이 가리비의 단맛이 된 겁니다. 이렇게 단맛이 나면서 감칠맛도 풍부한 재료이다 보니 짬뽕에도 들어가고 파스타에도 들어가고 전 세계적으로 꽤 친숙한 재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요, 불 위에서 볶거나 국물에 끓이거나 양념이랑 버무리거나 하죠. 물론 저 같은 먹보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맛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가리비의 참맛을 느끼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가리비는 열이 들어가는 순간 글리코겐 구조가 바뀝니다. 그래서 그 단맛의 결이 무뎌지게 돼요. 하지만 가리비 관자를 생으로 먹으면 글리코겐과 아미노산이 온전한 상태로 혀에 닿게 되고 이 섬세한 단맛을 더 잘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으로 먹는 방법 중에 뭐가 제일 좋을까요? 말해서 뭐합니까? 스시맨에게는 당연히 스시 아니겠습니까? 샤리가 더해지면 샤리의 식초 산미가 관자의 단맛을 치고 올라와 줍니다. 서로 방해하는 게 아니라 산미가 단맛을 더 도드라지게 끌어올려주죠. 그래서 오늘은 가리비로 스시를 만들어 볼게요. 이 200개의 눈이 지켜보는 가운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따라 긴장되는 건 기분 탓이겠지? 가리비를 보면요, 한쪽은 납작하고 반대쪽은 둥글게 볼록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가 먹을 관자는 이 볼록한 쪽 껍데기에 붙어 있어요. 납작한 쪽에 붙어 있을 것 같지만 둥근 쪽입니다. 옆면을 잘 보시면 살짝 틈이 생기는 자리가 있는데요, 여기가 칼이 들어갈 곳입니다. 껍데기를 열어 관자를 깔끔하게 분리하는 것이 손질에서 제일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버터칼을 사용합니다. 일반 칼은 너무 얇고 날카로워서 관자가 껍데기에 붙어있는 각도에 맞게 조절이 어려워요. 억지로 밀어넣으면 살이 칼에 잘려나가게 되죠. 버터칼은 뭉툭하니까 껍데기를 느껴가면서 조심조심 밀 수 있습니다. 혹시 더 좋은 방법이 있는 분은 댓글로 노하우 공유 부탁드릴게요. 버터칼로 겉면을 살살살 긁어내줍니다. 이렇게 해주면 관자가 껍데기에서 느슨하게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손으로 잡고 한 번에 분리해주고요. 버터칼로 관자 아래를 밀어서 딱 떼어낼게요. 분리된 관자들이에요. 속에서 불이 켜진 것처럼 뽀얀 것이 먹음직스럽습니다. 눈으로 보면 부드러울 것 같은데 손으로 누르면 생각보다 탄력이 있죠. 이게 가리비가 재빠르게 도망가기 위해 껍데기를 열고 닫으며 단련한 근육입니다. 열심히 도망치려고 만들어놨는데 이렇게 잡혀서 손질되고 있네요. 자, 이제 근막을 제거해 줄게요. 관자에 붙어있는 이 흰 부분 보이시죠? 이게 근막입니다. 얇고 투명한 막인데 이게 있으면 밥이랑 관자살이 입안에서 다 사라졌는데 이것만 질기게 남아있게 됩니다. 일본 장인들은 이 근막을 에보시 구이라고 불렀어요. 에보시라는 건 옛날 귀족들이 쓰던 모자인데요, 그 딱딱한 모자를 씹는 것 같다고 해서 만들어진 표현이죠. 손님한테 모자를 드리는 건 안 되겠죠? 살살 잡아당기면서 떼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메인 재료 가리비 관자 손질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관자로 스시로만 만들면 심심할 거예요. 그래서 전체 요리도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토사주 주레를 활용한 아에모노를 만들어 볼게요. 먼저 버섯을 데쳐주겠습니다. 원래는 나메코라고 불리는 나도 팽나무 버섯을 사용해요. 통조림 형태로도 많이 나오고 씹는 맛이 좋아서 스프나 국에 많이 사용되는 재료죠. 버섯 모양의 귀여운 캐릭터로 유명한 게임 나메코 제베키트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문을 했는데 촬영일에 맞춰 못 와서 골드팽이 버섯으로 준비했습니다.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바로 얼음물에 넣어줄게요. 이제 토사즈 주레를 만들 건데요.
토사즈는 다시에 간장, 미림, 식초, 설탕을 섞은 배합초예요. 여기다가 젤라틴을 더해서 굳히면 투명한 젤리 형태가 돼요. 관자랑 같이 먹으면 혀 위에서 녹으면서 레이어가 생기게 되죠. 먼저 다시마와 가쓰오부시로 우린 1번 다시 200ml에 우스쿠찌 간장 14ml를 넣어줍니다. 우스쿠찌는 색이 연한 관서지방의 간장이에요. 진간장을 쓰면 쥬레 색이 탁하게 올라오다 보니까 투명하고 맑은 쥬레를 만들기 위해 우스쿠찌 간장을 사용합니다. 여기에 미림 14ml, 쌀식초 80ml를 넣어줍니다. 여기서 특징이 쌀식초인데요. 토사즈 쥬레에서는 식초가 주된 맛이 됩니다. 그래서 현미식초라든가 숙성된 적식초 이런 것들은 산미가 뾰족해요. 확 치고 들어오거든요. 쌀식초는 산미가 둥글둥글합니다. 그래서 관자 단맛이랑 같이 놓였을 때 충돌하지 않아요. 그리고 먹었을 때 신느낌이 생각보다 많이 안 납니다. 쥬레로 굳혀서 먹으면 식초량이 많이 들어갔음에도 부드럽게 느껴지거든요. 이제 여기에 설탕 26g을 넣어줍니다. 저는 지금 백설탕을 넣었지만 일본 흰설탕, 상백당을 넣어주면 상백당은 입자가 곱고 수분 함량이 높아서 산미와 섞이는 단맛이 더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젤라틴 4.5g을 넣어줄게요. 이게 쥬레를 굳히는 역할을 해주죠. 젤라틴은 먼저 찬물에 10분을 불려줍니다. 이제 준비한 다시, 우스쿠찌 간장, 미림, 쌀식초, 설탕을 전부 냄비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열을 가해주는데 팔팔 끓이는 게 아니에요. 미지근해질 정도로만 열을 올려줍니다. 설탕 녹이고 재료들 섞어주는 거죠. 산미를 날리는 게 싫다면 다른 재료를 먼저 다 섞어주고 마지막에 식초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불린 젤라틴 물기를 꽉 짜서 냄비에 넣어주고요. 15초 정도 저어주면서 녹여줄게요. 다 녹지 않은 젤라틴이 남아있을 수 있으니 채반에 걸러줍니다. 덩어리가 남아있으면 쥬레 식감이 균일하지 않아요. 이렇게 된 것을 냉장고에서 2시간 정도 두면 토사즈 쥬레가 만들어집니다. 토사즈 쥬레가 굳는 동안 새우를 준비할게요. 씹는 맛이 하나 추가하면 식감이 더 재밌겠죠? 잘 익힌 새우를 등 쪽을 갈라서 내장을 제거하고 물에 씻어주고 반을 잘라서 먹기 좋은 크기로 준비해줍니다. 그런데 이 새우도 그냥 물에 삶은 새우가 아니라는 거 스시한입 구독자님은 다 아시죠? 모르시는 분은 위에 차원무시편 링크를 타고 가셔서 새우를 맛있게 익히는 방법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아까 익힌 버섯도 먹기 좋게 썰어주고 참나물 줄기를 썰어서 준비할게요. 이제 젤라틴을 냉장고에서 꺼내보겠습니다. 탱글탱글한 게 잘 굳었습니다. 이제 이걸 숟가락으로 마구 섞어줍니다. 살살 흘러내리는 이 정도 농도면 충분해요. 그런데 이 쾌감 뭐죠? 깔끔하게 정돈된 것을 부수는 이 과정, 뭔가 즐겁습니다. 이제 플레이팅을 해볼까요? 준비한 관자, 새우, 버섯 올려주고 여기에 토사즈 쥬레를 올려준 뒤에 참나물 줄기 자른 것으로 뿌려주면 관자 토사즈 쥬레 아에모노 완성입니다. 관자의 부드러움, 버섯의 아삭한 식감, 새우의 탱글함, 씹히면서 퍼지는 참나물의 은은한 향, 여기에 쥬레가 녹으면서 전부 하나로 묶어줍니다. 그런데 가리비는 관자만 사용할까요? 아닙니다. 아까 가리비에서 분리됐던 내장 쪽을 볼게요. 내장에 붙어있는 이 테두리 부분, 히모라고 불리는 부위입니다. 관자 주변을 감싸고 있던 주름살 모양의 테두리인데요. 버려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아닙니다. 물론 식감이 질겨서 스시네타로는 사용하지 않아요. 하지만 감칠맛이 어마어마하죠. 이건 그냥 버리면 안 됩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저는 이걸 구워서 맥주 안주로 먹을 거예요. 칼로 내장과 히모를 분리해줍니다. 그리고 소금을 준비해서 히모를 박박 닦아줄 거예요. 히모 표면에 점액질이랑 불순물이 붙어있는데 이걸 소금으로 마찰시켜서 다 제거해주는 거죠.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소금기도 다 빠져나가거든요. 해동지로 물기를 완벽히 잡아줄게요. 마침 수치 어디서 하나 생겨서 수치로 구워보겠습니다. 잠시 불멍의 시간을 가져볼까요? 이제 숯불 위에 히모를 올려줍니다. 너무 강한 불에 하면 확 쪼그라듭니다. 그래서 숯불에 은은한 불로 숯불 향을 입혀가면서 구워줍니다. 익어가는 맛있는 소리가 침샘을 자극하네요. 쫄깃한 식감 속에 감칠맛이 씹으면서 계속 나옵니다. 그냥 먹기 힘듭니다. 맥주 땁니다. 자, 이제 관자 스시로 마무리할게요. 관자로 스시를 잡기 전에 먼저 사케 아라이라는 작업을 할 겁니다. 물에 정종을 풀어주고 여기에 관자를 살짝 적셔줬다가 바로 빼줄 거예요. 이걸 하는 이유는
표면에 붙어있는 미세한 단백질과 지방질을 씻어내는 겁니다. 이 부분이 산화되면 잡내가 올라오는데요. 잡내도 없애주고 표면을 정리해주는 거죠. 매끄럽고 윤기가 생깁니다. 해동지로 물기를 잡아줄게요. 이제 스시 위에 올리기 위해서 네타를 정리할 건데요. 반을 갈라서 나비 모양을 만들어줄 건데 이것도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도마 위에 관자를 세워보세요. 그럼 높낮이가 다릅니다. 낮은 쪽이 있고 높은 쪽이 있죠. 아까 근막을 떼어냈던 자리가 낮은 쪽입니다. 칼은 그 낮은 쪽을 향해서 들어갑니다. 반으로 갈라서 펼쳐줄게요. 샤리를 포근하게 덮어주도록 나비처럼 펼치는 거라서 나비썰기라고도 합니다. 관자는 세로로 빽빽하게 근소미가 묶여 있어요. 결을 따라 두껍게 자르면 씹을 때 저항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칼집을 결과 직각으로 넣어주면 입안에서 결이 풀리면서 녹아내리죠. 그런데 칼집 넣는 방법이 좀 다르죠? 그냥 일자로 넣는 것이 아니라 살짝살짝 돌려가면서 넣어주면 좀 더 부드러운 식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스시를 잡아볼까요? 샤리를 잡고 네타에 와사비 조금만 넣어줄게요. 가리비 관자는 단맛이 주인공입니다. 와사비를 많이 넣으면 이 섬세한 단맛이 순식간에 사라지죠. 그리고 관자는 지방이 없어서 와사비가 중화가 안 되고 직진으로 다가옵니다. 간장을 위에 발라서 한 입 먹으면 크리미한 관자의 부드러움과 샤리와 간장의 조화가 기가 막힙니다. 그냥 스스로 입에서 풀립니다. 다음은 간장 말고 소금으로 간을 해볼까요? 샤리 잡고 네타에 와사비 살짝 바르고 위에 소금을 뿌려줍니다. 그리고 레몬 껍질을 강판에 갈아서 뿌려주면 레몬의 향이 관자의 부수적인 향을 막아주고 관자의 단맛을 더 깔끔하게 만들어줍니다. 소금이 여기서 단맛을 더 부각시키죠. 간장으로 관자 자체만 느끼는 스시와 소금과 레몬 향으로 관자의 단맛을 밀어올리는 스시. 여러분은 어느 쪽이 더 맛있을 것 같으세요? 가리비 관자는 다른 조개류의 관자보다도 부드럽고 단맛이 일품입니다. 손질이 어렵다면 바로 급냉한 가리비 관자도 있으니까 집에서 한번 시도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다음은 또 어떤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오게 될까요? 구독하시고 다음 편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스시 한 입 맛있게 드십시오.